2025년 1월 7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오늘은 환율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밤사이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현재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핵심 품목에만 보편 관세 부과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이는 가짜뉴스라고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재밌냐고요? 환율이 즉각 반응을 한 게 재미난 일입니다. 우린 증시와 경제를 공유하는 소통의 창구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저녁 8시 전후로 1465원대에서 횡보하다가 해당 뉴스가 나온 후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며 1460원이 깨지고 1454원까지 수직 낙하하였던 겁니다. 지금은 다시 1461원대로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으로도 달러의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원화 가치도 함께 연동되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트럼프는 우선 강한 스탠스로 먼저 자신의 카드를 공개하고 향후 딜을 통해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비즈니스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곤 했기 때문에 이번 워싱턴 포스트의 가짜뉴스가 페인팅일지 아니면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올린 기사일진 이제 확인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취임식 이후 트럼프는 지금까지의 말말말들을 결정권자로 하나씩 실행하거나 혹은 공수표로 날릴 겁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정 나라엔 100% 부과로 협박도 하고 있죠. 3. 밤사이 환율의 변동성이 컸지만 현재 상황으론 추세적으론 1450원대 이하로 진입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한국만 또 정치적인 뻘짓만 나오지 않는다면요.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이어보겠습니다. 4. 한국은 우려와 달리 외환 보유고 4,156억 달러로 4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2월 그 난리통 속에 실제 투입도 했지만 구독 경보로 일정 부분 컨트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나오면서 전월 대비 예치금이 60억 달러가 더 늘어나면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9월 세계국채지수 편입까지 버티되 그 사이에 미국과 달러 스왑을 하는 게 베스트이지만 나라 꼬라지가 그건 쉬워 보이진 않고 상반기 내내 다른 변수나 악재만 안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5. 미국 증시도 한 주의 첫 시작은 시원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특히 3.4%의 큰 상승으로 창사일에 사상 최고가인 149.43불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로는 150불을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3조 6,595억 달러, 원화로는 5,353조라는 시가총액 달성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급등은 관계사인 폭스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폭스콘이 사상 최대 매출과 실적을 한 것이 엔비디아 양의 영향이라고 추측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이번 CES 2025의 기조연설을 통해 엔비디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지를 기대하는 기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아마도 2025년인 올해까지도 실적은 상승을 할 것으로 이미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제 멀티플 게임이 될 겁니다. AI 시대에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제품이 독보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 멀티플을 더 높여도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주가가 그 멀티플을 이미 초과했다고 판단하며 150불 내외가 고점이 될 겁니다. 월가에서는 기대치를 190불까지 상향했다는 게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항상 증권가 목표가는 1012만원이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월요일 시작은 플러스로 기분 좋게 시작한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이상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장을 주도한 섹터는 반도체와 바이오, 2차전지 등 한국을 대표한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며 CES와 연관된 양자, 드론, 보안 등이 강한 시세를 내주면서 상승세에 한몫을 해주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강한 어필을 한 섹터는 진단키트입니다. 정확히는 코로나 때의 지옥의 무덤을 만들었던 코로나, 수혜주들이 중국의 독감 이슈와 한국의 독감 환자 증가라는 뉴스에 강하게 반응하면서 일부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가고 자기들끼린 제2의 코로나, 팬데믹을 노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중국이 숨기는 게 많아서 단정을 지을 순 없지만 진단키트주들은 장기 추세 하락 기간 동안 일부 세력들이 매집하여 최근 34일간 올리면서 물량을 넘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7. 삼성전자의 바닥 중심 가격을 54,000원으로 여러 차례 공유했었습니다. 어제 2% 이상 오르며 장중 56,000원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총 정리를 할 때 65,000원까지인 상방을 열어둔다고 공유한 글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제 상승의 긍정적인 점은 외국인이 최근 처음으로 150만 주 이상 매수해준 날이란 겁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무려 20만원에 근접하며 10%에 가까운 상승으로 반도체 바닥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감까지 주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기준 주가를 17만원을 공유했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SK하이닉스가 직전 고점까지 내달릴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20만원을 돌파하여 바로 2324만원까지 내달리지 못한다면 18만원대로 눌림 후 다시 되돌리는지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기준은 여전히 17만원입니다. 8. 반도체 대장들이 선방하다 보니 국내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이 눈치 안 보고 올리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위치는 모두 매력적이지만 전방 산업이자 메이저 두 개 회사의 주가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보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글로벌 테마와 얽힌 섹터 위주로 시세가 먼저 도는 수급 이동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AI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반도체, 유리기판 등으로의 반도체 내에서도
테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9. 이번 주 1월 10일은 스페이스X의 스타 17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직접 스페셜 임프루브먼츠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뭔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또 다시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발사입니다. 여기서 하나 참고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스타쉽은 이제 웬만하면 발사까지는 실패나 폭발 확률은 현저히 낮아질 겁니다. 역사상 가장 큰 우주선이자 향후 유인선이 될 스타쉽이기 때문에 매번 발사 때마다 다양한 테스트를 할 것이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보면 실패겠지만 스페이스X 입장에선 시행착오일 뿐입니다. 스타쉽에 화물을 배치하여 테스트를 해야 할 것이고 우주선을 다시 지구로 재진입시키는 여러 방법을 테스트할 겁니다. 발사체를 로켓팔로 발사대에서 회수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선도 발사대에서 다시 귀환시키는 테스트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발사를 할 것이고 더 많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이나 화성 등에서 귀환 가능성도 테스트할 겁니다. 10. 참고하셔야 한다고 작성한 이유는 어쩌다 실패 소식이 들리면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겁니다.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진 섹터에선 일일비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우주 섹터도 이번 주 스타쉽 이벤트에 맞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혹 안가도 올해 내내 계속 이슈가 나올 거니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11. 로봇 시장은 우선 5년 뒤인 2030년 즈음엔 122조 정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빠르게 더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되고 섹스 로봇이 나온다면 훨씬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솔직히 로봇 강국이었긴 합니다. 특히 제조용 로봇 시장에서만큼은 말이죠. 지금은 제조업 로봇이 더 고도화되는 단계에서 휴머노이드로 넘어가는 단계고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개화하는 단계입니다. 한국 정부도 2009년부터 5개년 단위의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었고 마지막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민간 합동 3조 원 이상 투자 로봇 핵심 부품을 2030년까지 80% 이상 국산화율 확대, 2030년까지 제조와 서비스업에 첨단 로봇 100만 대 보급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구축하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12. https:// comhirochui /8757724303067996 영상은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는 AI 영상입니다. 1년 사이에 얼마나 빠르게 성능이 좋아졌는지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카피해봤습니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AI의 성능이 발전하는 속도가 기하급속도로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13. 2025년을 기점으로 인공지능은 이제 특이점을 지나 인간의 영역을 넘어설 거라고 몇 년 전부터 끄적임에 계속 공유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 외쳤죠. 그런데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직접 최근에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자사의 인공지능이 특이점 근방 어딘가에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이미 인간을 초월한 강해지 AI가 개발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마 공개를 당장 하진 않을 겁니다. 14. 미국은 향후 AI로 인하여 부족할 전력 수급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적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로선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로는 채울 수 없는 막대한 에너지를 원전을 통해서 확보하기로 하였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SMR에 대한 계획은 추진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강력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놓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해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재미난 건 민간 업체들이 더 급하다는 겁니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들도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잇따라 SMR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원전에 대한 풍부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한국 기업들이 SMR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15. 하지만 말입니다. 정치가 항상 문제입니다. 한국의 원전 섹터는 글로벌 트렌드를 타고 비상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급락빔을 맞은 이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죽었던 원전 시장을 다시 되돌리는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 리스크를 원전 섹터가 직방으로 맞아버리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하지 않으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24만 2038의 국회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를 압박하며 예산안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을 반대로 더 늘리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름이나 언제든 전력이 빵구나면 나라 탓하지 말고 국가의 중대한 에너지 수급을 이해관계나 나라 돈을 슈킹하기 위한 누군지 모를 정치인을 욕하기 바랍니다. 신재생도 추진해야 하지만 한국 지형상 현재 원전보다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전력을 책임질 에너지원은 없는 걸 너도 나도 애들도 아는데 정치권의 목줄잡기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16. 오징어 게임 시즌이 가 미국 골든글로브 작품상 수상을 안타깝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개봉 이후부터 전세계 넷플릭스 시청 1위를 유지 중입니다. 시즌 3에 대한 기대감도 큰 편이죠. 증시에 엮인 종목을 잠시 체크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역시나 이정재 배우와 관련된 회사고 이미 수차례 공유한 아티스트 그룹사입니다. 개봉과 동시에 새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수상에 대한 악재 반영은 이미 된 것으로 보고 악재에서로 봅니다. 시즌 3 한방을 우선 대기하지 않을까 싶으며 관련주들은 우선은 과대납폭 구간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매매권장은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그리고 이미 충분히 주가 상승 직전부터 공유했기 때문에 그간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이제 새로운 목숨줄을 잡은 트럼프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를 칭찬하며 러마이너스 전쟁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끝낼 수 있게 호의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첫 번째 국가 지도자가 될 것이고 상징인 일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코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젤렌스키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직후 바로 만남을 현재 희망하고 있고 1월 25일엔 종전회담을 하길 희망한다고 어필을 먼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마이너스러 전쟁은 트럼프 정권 시기엔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 수행 자체가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재건조차도 지원 없이 안 되는 나라죠. 이번 전쟁 종결의 키워드는 결국 나토가 될 겁니다. 해당 뉴스로 인해 어제 장 마감 직후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움찔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은 모두 세팅은 끝난 상태로 언제든 호재가 나오면 내달릴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8. 중국과 미국, 한국도 독감환자 이야기가 솔솔 나옵니다. 이미 증시엔 일부 반영이 되었죠. 이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양상으로 흐를지 흔한 계절 이벤트로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아직까진 크게 유의미한 이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19. https www 유튜브 comwatch BSGNYAIVCODC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촉법소년법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은 이미 본인들이 하는 일이 나쁜 짓인 걸 알아서 처벌 안 받는다는 것을 알고 합니다. 저 모습이 향후 갱생이 된다고 보시나요? 안타깝게도 확률상 더하면 더하지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누구도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할 테니까요. 법이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걸어야 합니다. 가끔은 과잉 진압이라도 미국의 경찰 공권력이 한국에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아이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와는 다른 모습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 일 좀 하기 바랍니다. 20.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10만 8천 불이 최근 상징적인 10만 불 돌파 후 찍은 역사적인 고점이죠. 이번 10만 불 재돌파가 다시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으러 가는 디딤지점일지 혹은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 큰 조정을 위한 단기 상승 구간이 될지 지켜보면 됩니다. 21. 오늘 국내 증시의 가상화폐 관련 섹터들도 조금은 힘을 받을 듯합니다. 여전히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과 STO 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번 위로 땡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선 STO와 관련된 쪽에 대하여 연구나 공부를 해보시는 게 차후 도움은 더 되실 겁니다. 22.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는 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강한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으며 관련하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약진도 기대해봅니다. CS와 관련된 AI를 비롯 로봇 등 많은 섹터가 이번 주 내내 기대이며 주말 스타쉽 이벤트와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로 인한 바이오 종목들도 기대되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 자체는 국내 증시 흐름이 긍정적으로 보니 흐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